어머니는 라면 드실 거죠? 제가 김밥이랑 같이 싸서 드릴게요. 강남의 고급 아파트 거실. 한없이 초라한 시골 할머니가 되어 있던 나는 그 말을 듣고 그저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다. 아들은 회사 얘기만 늘어놓았고 며느리는 시계만 바라보며 손자의 학원 시간을 재고 있었다. 고급 소파에 앉았던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며느리는 소파 커버 세탁해야겠네 라고 중얼거렸다. 그날 나는 서울까지 기쁜 소식을 전하러 갔다가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이방인이 되어버렸다. 20년 넘게 새벽 4시마다 품팔이에 나가고 소중한 논밭까지 팔아가며 아들을 대학에 보냈건만 돌아온 건 무관심한 시선과 초라한 라면 한 그릇뿐이었다. 돈이 없으면 사랑하는 가족에게도 투명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건 바로 그날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내 가방 안에는 아직 꺼내지 않은 53억 원짜리 재개발 보상금 서류가 들어있었다. 나는 박미숙입니다. 올해 68살, 이름 앞에 붙는 어떤 수식어도 없이 그저 평범한 할머니 중 한 명으로 살아왔다. 평생을 경상북도 작은 시골 마을에서 보내며 20년 전 남편을 잃고 홀로 2아이를 키워냈다. 아픈 허리를 부여잡고 남의 집 논밭을 맺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고추밭에서 고춧가루를 털어냈다. 손가락 끝이 갈라지고 관절이 돌아가도 아프다는 소리 한 번 제대로 못 냈다. 그 모든 고생이 다 아이들을 위한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잘 자라주었다. 첫째 아들 민준이는 39살. 서울에 있는 대기업에 다니며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다. 며느리 지혜와 결혼해 귀여운 손자 민수를 낳고 남부러울 것 없이 살고 있는 듯했다. 둘째 딸 서연이는 36. 대학교에 가고 싶어 했지만 내가 민준이의 학비와 생활비를 대느라 서연이의 대학 등록금은 마련해 주지 못했다. 서연이는 결국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작은 공장에 취직해 구로구의 낡은 반지하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다. 나는 한동안 민준이네 집에서 함께 살았었다. 남편이 죽고 혼자 남은 시골집을 정리하고 올라온 것이었다. 그때 나는 생각했다. 이제 정말 내 인생의 끝이구나. 이제는 아이들이 나에게 짐이 될 일도, 내가 아이들에게 짐이 될 일도 없겠구나. 그런데 서울살이는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다. 민준이네 아파트는 넓고 깨끗했다. 모든 것이 고급스럽고 반짝거렸다. 하지만 나는 그곳에서 내가 있을 자리를 찾을 수 없었다. 며느리 지혜는 나를 늘 존댓말로 대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차가운 벽이 있었다. 그녀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나에게는 낯선 것 투성이인 최신 기술과 쇼핑 정보, 그리고 친구들과의 수다로 바빴다. 나는 그녀의 세계에 속할 수 없었다. 나는 그녀의 세계에 속하기를 원하지도 않았다. 나는 그저 조용히 내 할 일만 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하고 마당 쓸 듯 베란다를 닦았다. 손자의 등교를 챙기고 며느리와 아들이 출근한 뒤 혼자 집에 남아 빨래와 설거지를 했다. 저녁에는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그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었다. 처음에는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했다. 자식 곁에서 손자 재롱을 보며 이렇게 평생을 보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내가 그들의 가족이 아니라 그저 가사 도우미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지혜는 내가 만든 반찬에 대해 어머님, 이런 건 좀 싱겁게 해주세요. 혹은 어머님, 저희는 이런 거 잘 안 먹어요. 라고 말하며 상냥한 듯 차가운 조언을 건넸다. 민준이는 바쁘다는 핑계로 나와 눈 한 번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다. 나는 그들의 대화에 끼어들 수 없었다. 그들은 나를 없는 사람처럼 대했다. 가장 서러웠던 순간은 손자 민수가 나를 할머니가 아닌 이모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을 때였다. 민수는 6살이었는데 지혜는 민수에게 나를 어머님이라고 부르라고 가르쳤다. 민수야, 할머니라고 부르면 안 돼. 어머님이라고 해야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 할머니라는 따뜻한 호칭 대신 어머님이라는 차가운 호칭. 그 호칭이 마치 나를 가족이 아닌 낯선 사람으로 취급하는 것 같았다.
민준이는 그 모습을 보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밥만 먹을 뿐이었다. 결국 나는 며느리와의 불화로 인해 시골집으로 다시 내려와야 했다. 그날 며느리가 내게 말했다. 어머님,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도 어머님과 함께 사는 게 불편해요. 어머님이 계시면 제가 자유롭게 행동할 수도 없고, 저희 부부끼리만 있고 싶을 때도 있는데,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지만 나는 그녀의 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그녀의 말은 한마디로 저희와 함께 살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말에 반박할 힘조차 없었다. 그동안 내가 그들에게 짐이 되었다는 생각에 자책감이 들었다. 나는 다시 시골집으로 돌아왔다. 낡은 한옥집은 여전히 춥고 쓸쓸했다. 민준이네 집에서 지냈던 따뜻한 시간들은 모두 환상이었던 것만 같았다. 나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그들은 가끔 전화 한 통으로 안부를 물을 뿐이었다. 어머니, 잘 지내시죠, 네? 그럼, 네. 그럼 끊을게요. 바빠서. 그 짧은 통화가 나의 전부였다. 그러다 문득 나는 내가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고 있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20년 동안 나는 오로지 아이들을 위해 살았다. 남편이 죽은 뒤 나는 내 삶을 잃어버렸다. 내 이름. 박미숙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민준이 엄마, 서연이 엄마로 불릴 뿐이었다. 내 꿈, 내 행복은 모두 아이들 뒤로 밀려났다. 그리고 지금 아이들은 잘 살고 있고 나는 혼자 남았다. 내 인생은 어디로 간 걸까? 나는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 나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동안 나는 너무나도 바보같이 살아왔다. 나 자신을 위해 살아본 적이 없었다. 나는 그저 아이들의 성공을 위한 발판이었을 뿐이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발판이 아니었다. 나는 그들의 삶에서 버려진 존재가 되었다. 나는 한숨을 내쉬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늦은 오후에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다. 그 햇살은 따뜻했지만 내 마음은 시리도록 차가웠다. 그때였다. 나는 문득 서랍 속에서 낡은 일기장을 꺼냈다. 그것은 내가 시집 오기 전부터 썼던 일기장이었다. 낡은 표지를 넘기자 풋풋했던 나의 글씨가 보였다. 나는 언젠가 사진작가가 될 거야. 비싼 카메라를 사서 전국의 아름다운 풍경을 모두 사진에 담을 거야. 나는 그 글을 읽고 눈물이 핑 돌았다. 나는 한때 그런 꿈을 꾸던 소녀였다. 하지만 그 꿈은 결혼과 함께, 아이들과 함께 사라져 버렸다. 나는 그 꿈을 잊고 살아왔다. 그러다 나는 한 달 전 친구 숙자에게서 받은 한 통의 전화를 떠올렸다. 미수가. 너 아직도 사진 좋아하지? 옛날에 네가 사진작가 되고 싶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내가 네 생일 선물로 카메라 하나 보냈어. 낡은 거지만 아직 쓸만할 거야. 그녀의 따뜻한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도는 것 같았다. 숙자도 나처럼 남편을 일찍 잃고 홀로 아이들을 키운 친구였다. 하지만 숙자는 나와 달랐다. 그녀는 아이들을 키우는 중에도 틈틈이 사진을 찍고 여행을 다녔다. 그녀는 아이들의 엄마이기 이전에 한숙자였다. 그녀의 삶은 나보다 훨씬 더 풍요로워 보였다. 나는 서둘러 방 한쪽에 놓아둔 낡은 택배 상자를 열었다. 상자 안에는 먼지가 쌓인 카메라가 들어 있었다. 오래된 필름 카메라였다. 나는 그 카메라를 들고 조심스럽게 방가쇠를 당겼다. 찰칵! 셔터 소리가 낡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그 소리가 마치 나의 잊혀진 꿈을 깨우는 소리 같았다. 나는 그 카메라를 들고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쭈글쭈글한 얼굴에 희끗한 머리카락을 가진 낯선 할머니가 서 있었다. 하지만 그 할머니의 눈빛은 예전처럼 공허하지 않았다. 그 눈빛에는 무언가 희망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날 이후 달라지기 시작했다. 나는 더 이상 민준이 엄마, 서연이 엄마가 아니었다. 나는 다시 박미숙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그 시작은 바로 사진이었다. 나는 매일 아침 카메라를 들고 집을 나섰다. 낡은 카메라로 시골 마을의 풍경을 찍었다.
늙은 할아버지들의 주름진 얼굴, 낡은 담벼락에 핀 이름 모를 들꽃, 새벽녘 안개가 자욱한 들판, 모든 것이 나의 카메라 렌즈를 통해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 같았다. 나는 사진을 찍으며 내 인생을 되돌아보았다. 20년 동안 나는 나 자신을 잃고 살았다. 그러나 이제 나는 나 자신을 되찾고 있었다. 내 손으로 밥을 하고, 내 손으로 빨래를 하면서도 나는 행복했다.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볼 필요도, 누군가의 인정을 받을 필요도 없었다. 나는 나 자신이 될 수 있었다. 그러다 문득 나는 내가 왜 민준이네 집에서 그렇게 비참한 대우를 받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그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다. 그들은 그저 나를 가난하고 촌스러운 시골 할머니로 생각했던 것뿐이었다. 그들의 눈에는 내가 그들의 삶에 어울리지 않는 존재였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삶에서 버려졌다. 나는 그제야 내가 진짜 무엇을 잃었는지 알게 되었다. 내가 잃은 것은 돈도, 명예도 아니었다. 내가 잃은 것은 바로 자존감이었다. 그들은 나의 자존감을 짓밟았고 나는 그들의 눈치를 보느라 나의 자존감을 스스로 포기했다. 나는 이제 그 자존감을 되찾고 싶었다. 나는 며칠 동안 밤잠을 설쳤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했다. 나는 다시는 그들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 자신의 삶을 살 것이다. 나만의 힘으로, 나만의 방식으로. 그리고 나는 나의 꿈을 다시 시작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내가 나 자신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었다. 늦은 가을의 정취가 물씬 풍기는 어느 날, 나는 낡은 카메라를 들고 집을 나섰다. 며칠 전부터 시작된 나의 작은 일탈이었다. 늦가을의 햇살은 따뜻했고, 바람은 살랑살랑 불어왔다. 나는 그 바람을 맞으며 낡은 카메라의 셔터를 눌렀다. 찰칵. 그 소리가 내 귓가에 울려 퍼질 때마다 나는 잊고 살았던 나를 다시 만나게 되는 것만 같았다. 집 근처의 작은 공원으로 향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젊은 연인들이 벤치에 앉아 속삭이는 모습이 보였다. 나는 그들의 모습에서 나의 젊은 날들을 떠올렸다. 남편과 연애할 때, 민준이와 서연이가 어렸을 때, 나는 그 모든 순간들을 사진에 담고 싶었다. 하지만 그때 나는 카메라를 살 돈도, 사진을 찍을 여유도 없었다. 나는 그저 가족을 위해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아이들을 키우는 일에만 몰두했다. 나의 청춘은 그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나는 벤치에 앉아 한참 동안 멍하니 있었다. 나에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 쭈글쭈글한 손, 굽은 허리, 그리고 텅 빈 마음뿐이었다. 그러나 그때 내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다. 벤치 옆에 조용히 피어있는 작은 들꽃이었다. 나는 그 꽃을 향해 카메라를 겨누었다. 렌즈를 통해 본 작은 꽃은 너무나도 아름다웠다. 바람에 흔들리며 고개를 숙이면서도 그 자리에 굳건히 서 있는 모습이 마치 나를 보는 것만 같았다. 나는 그 들꽃을 여러 각도에서 찍었다. 한 장, 한 장 찍을 때마다 내 마음속에 무언가 따뜻한 것이 채워지는 것만 같았다. 사진을 다 찍고 나서 나는 그제야 주위를 둘러보았다. 공원 한쪽에 작은 도서관이 보였다. 나는 망설이지 않고 도서관으로 향했다. 도서관 안은 고요했고 책 냄새가 가득했다. 나는 책꽂이를 따라 걸으며 책들을 살펴봤다. 그러다 문득 내 눈에 들어온 책이 있었다. 사진으로 읽는 인생. 나는 그 책을 꺼내 들고 조용히 구석자리에 앉았다. 책을 펼치자 낯선 사진작가들의 삶과 그들의 사진들이 펼쳐졌다. 나는 그들의 사진을 보며 감동했다. 사진 한 장 한 장에 그들의 인생이 담겨 있었다. 행복했던 순간, 슬펐던 순간, 절망했던 순간. 나는 그들의 사진을 통해 그들의 인생을 읽을 수 있었다. 나는 그날 이후 매일 도서관에 갔다. 사진과 관련된 책들을 읽고 사진 이론을 공부했다. 나는 사진을 찍는 법을 배우고 사진을 통해 나의 인생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나는 그 과정에서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나 자신을 억누르고 살아왔는지 깨닫게 되었다. 나는 사진을 통해 비로소 나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우연히 도서관 게시판에서 사진 동아리 회원 모집 공고를 보게 되었다. 나는 망설이지 않고 동아리에 가입했다. 동아리에는 나와 비슷한 연배의 할머니들이 몇 명 있었다. 우리는 함께 사진을 찍고 서로의 사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다. 우리는 서로의 인생을 존중하고 서로의 꿈을 응원해 주었다. 나는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나도 행복했다. 나는 그곳에서 내가 잃었던 가족의 온기를 다시 느끼게 되었다. 그러다 문득 나는 다시 내 자식들을 떠올렸다. 민준이와 지혜, 그리고 서연이. 그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그들은 나를 잊고 잘 지내고 있을까? 나는 그들이 보고 싶었지만 전화 한 통 걸 용기가 나지 않았다. 내가 전화를 걸면 그들은 귀찮아할 것이다. 나는 그들의 삶에 다시 침입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다. 나는 사진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했다.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될까? 나는 그동안 아이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는데 이제 와서 나 혼자 행복을 찾아도 될까? 나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러나 그때 동아리 회장님인 숙자 언니가 나에게 말했다. 미숙아, 너는 네 행복을 찾을 자격이 있어. 너는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살았잖아. 이제는 너 자신을 위해 살아도 돼. 숙자 언니의 따뜻한 말에 나는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동안 내가 나 자신을 위해 살 수 없다고 생각했다. 나는 나 자신을 희생해야만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숙자 언니의 말은 내게 큰 위안이 되었다. 나는 이제 죄책감을 버리고 나만의 행복을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나는 그날 이후 사진 동아리 활동에 더욱 몰두했다. 나는 매일 새로운 사진을 찍었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다. 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삶을 사진에 담았다. 나는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나도 즐거웠다. 나는 그들과 함께 웃고 울고 꿈을 꾸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아리 전시회 날이 다가왔다. 나는 내가 찍은 사진들을 보며 뿌듯했다. 늙은 할아버지의 주름진 얼굴, 낡은 담벼락에 핀 들꽃, 새벽녘 안개가 자욱한 들판, 모든 사진이 나의 인생을 담고 있었다. 나는 그 사진들을 보며 나 자신에게 말했다. 미숙아, 너도 할 수 있어. 너도 충분히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어. 전시회 날,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전시회장에 갔다. 내가 찍은 사진들이 벽에 걸려 있는 것을 보고 나는 감동했다. 나는 그 사진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때 누군가 내 어깨를 토닥였다. 뒤를 돌아보니 숙자 언니였다. 미숙아, 내 사진 정말 멋지다. 숙자 언니는 환하게 웃으며 나를 칭찬했다. 나는 숙자 언니의 칭찬에 더욱 감동했다. 나는 그동안 칭찬에 익숙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묵묵히 내 할 일만 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숙자 언니의 칭찬은 내게 큰 용기를 주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나를 억누르지 않고 나 자신을 표현하기 시작했다. 나는 전시회에 온 사람들에게 나의 사진에 대해 설명했다. 사람들은 나의 사진을 보며 감동했고 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었다. 나는 그들에게 내 인생을 이야기했고 나의 꿈을 이야기했다. 나는 그곳에서 내가 잊고 살았던 나의 가치를 되찾았다. 그러던 어느 날 전시회에 한 남자가 찾아왔다. 그는 나의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보더니 내게 다가왔다. 혹시 박미숙 씨이신가요? 나는 깜짝 놀라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낯선 사람이었다. 나는 그를 본 적이 없었다. 네, 제가 박미숙입니다. 누구신지? 그는 환하게 웃으며 내게 말했다. 저는 사진작가 이민호라고 합니다. 미숙 씨의 사진을 보고 감동해서 왔습니다. 혹시 미숙 씨의 사진을 제 잡지에 실어도 될까요? 나는 그의 말에 할 말을 잃었다. 내 사진이 잡지에 실린다니 꿈만 같았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에게 말했다. 네, 좋아요. 이민호 작가는 내게 명함을 건네며 말했다. 미숙 씨의 사진은 정말 특별합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혹시 미숙 씨, 저와 함께 일해 보실 생각 없으신가요? 잡지 전속 사진작가로요. 나는 그의 말에 눈물이 핑 돌았다. 나는 그동안 나 자신을 잃고 살았다.
하지만 이제 나는 나 자신을 되찾았고 나의 재능을 인정받았다. 나는 이민호 작가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이제 사진작가 박미숙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나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 한참 동안 멍하니 있었다. 20년 동안 나는 오로지 아이들을 위해 살았다. 그러나 이제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그 시작은 바로 낡은 카메라와 잊혀졌던 나의 꿈이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나는 나 자신을 찾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 며칠 후 나는 민준이네 집으로 향했다. 내 발걸음은 가벼웠다. 이제 더 이상 그들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에게 짐이 아니었다. 나는 그저 그들의 삶에서 잠시 머물렀다 떠나는 손님일 뿐이었다. 그리고 이제 나는 내 삶을 찾아 떠나는 여행자였다. 아파트 현관문을 열자 며느리 지혜가 나를 반갑게 맞이했다.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안함과 부끄러움이 뒤섞여 있었다. 어머님, 오셨어요. 왜 연락도 없이?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힘이 없었다. 나는 그녀의 변화한 태도에 놀랐지만 아무 내색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응, 짐 좀 가지러 왔어. 지혜는 내 말에 더욱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내가 그녀의 말에 상처받아 다시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녀의 예상을 깨고 다시 돌아왔다. 나는 더 이상 그녀의 눈치를 보지 않았다. 거실로 들어서자 민준이와 손자 민수가 나를 맞이했다. 민준이는 나를 보자마자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엄마, 갑자기 왜 왔어? 몸은 괜찮아. 나는 그의 말에 웃음이 나왔다. 그는 내가 아파서 온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아프지 않았다. 나는 그 어느 때보다 건강했고 행복했다. 괜찮아. 엄마 짐 좀 챙겨서 가려고. 내 말에 민준이와 지혜는 동시에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그들은 내가 짐을 챙겨서 다시 시골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들의 예상과는 다른 말을 했다. 엄마, 이제 시골에 안 갈 거야. 서울에서 살려고. 내 말에 그들은 더욱 놀랐다. 그들은 내가 혼자서 서울에 살 수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았다. 나는 내 힘으로 내 삶을 살아갈 것이다. 민준이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엄마? 무슨 소리야? 여기서 우리랑 같이 살면 되잖아. 나는 그의 말에 차갑게 웃었다. 그는 내가 시골에서 혼자 사는 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내가 서울에 혼자 살면서 자신들에게 짐이 될까봐 걱정하는 것이었다. 나는 그의 속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아니, 괜찮아. 이제는 나 혼자 살 거야. 내 말에 민준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내가 이렇게 단호하게 나올 줄은 몰랐을 것이다. 그는 내가 그저 연약하고 순종적인 엄마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더 이상 연약하지도 순종적이지도 않았다. 나는 강해졌다. 나는 내 방으로 들어가 짐을 챙겼다. 짐이라고 해봤자 별것 없었다. 낡은 옷까지 몇 벌과 몇 권의 책, 그리고 며칠 전 숙자에게서 받은 카메라가 전부였다. 나는 짐을 챙기면서도 마음이 아팠다. 내가 이 집에서 함께 살았던 시간들이 모두 거짓이었던 것만 같았다. 나는 이 집에서 행복했던 순간보다 외로웠던 순간이 더 많았다. 나는 짐을 다 챙기고 거실로 나왔다. 민준이와 지혜는 굳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미안함과 후회, 그리고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들은 이제야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깨달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나는 그들의 사과를 받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저 그들의 삶에서 조용히 사라지고 싶을 뿐이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지혜가 울먹이며 말했다. 나는 그녀의 말을 끊었다. 괜찮아? 너희 잘못 아니야. 그냥 내가 너무 바보 같았을 뿐이야. 내 말에 지혜는 더욱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다. 나는 그녀의 울음을 보며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았다.
나는 이미 모든 감정을 소진해버렸다. 나는 그저 조용히 그녀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다. 민준이는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엄마, 가지마. 여기서 우리랑 같이 살자. 나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민준아, 이제는 너희가 나 없이도 잘 살아야 해. 나는 이제 너희의 엄마가 아니라 그냥 박미숙이야. 나는 그의 말에 차갑게 대답했다. 그는 내 말에 충격을 받은 듯했다. 그는 내가 이렇게 단호하게 나올 줄은 몰랐을 것이다. 그는 내가 평생을 자신들을 위해 살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더 이상 그들의 엄마가 아니었다. 나는 그저 나 자신이었다. 나는 짐을 들고 집을 나섰다. 현관문을 나서자 민준이와 지혜, 그리고 손자 민수가 나를 배웅했다. 나는 그들을 향해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잘 살아, 건강하고. 나는 그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고 뒤돌아섰다. 나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울 힘조차 없었다. 나는 그저 조용히 걸었다.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버스에 올라타자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창밖에는 늦가을의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낙엽이 바람에 흩날리고 사람들은 저마다의 길을 걷고 있었다. 나는 그들의 모습에서 나의 모습을 보았다. 나는 이제 그들처럼 나만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었다. 나는 나 자신이었다. 나는 버스에서 내려 숙자의 집으로 향했다. 숙자는 나를 보자마자 달려와 나를 꼭 안아주었다. 미수가. 잘 왔어.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숙자의 따뜻한 말에 나는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녀의 품에서 한참 동안 울었다. 나는 그동안 억누르고 살았던 모든 슬픔과 외로움을 쏟아냈다. 숙자는 아무 말 없이 나를 안아주었다. 그녀의 품은 따뜻했고 편안했다. 나는 그녀의 품에서 비로소 내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나는 숙자의 도움으로 작은 월세방을 얻었다. 방은 좁았지만 깨끗했고 아늑했다. 나는 그 방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나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사진을 찍으러 나갔고 저녁에는 숙자와 함께 저녁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숙자는 내게 용기를 주었고 나는 그녀의 용기를 받아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다. 나는 이민호 작가와 함께 잡지 전속 사진 작가로 일하게 되었다. 나는 매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풍경을 보았다. 나는 사진을 찍으며 내 인생을 되돌아보았고 나의 꿈을 다시 키워나갔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슬프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나는 행복했다. 나는 한동안 민준이와 지혜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았다. 그들은 내가 그들을 떠난 것에 대해 화가 났을 것이다. 혹은 내가 그들의 삶에서 사라져 주었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했을 수도 있다. 나는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었다. 나는 그들의 삶에서 사라졌지만 나의 삶은 다시 시작되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라 그냥 나 박미숙이었다. 숙자의 집에서 나온 나는 숙자의 도움으로 방 한 칸을 얻었다. 낡고 좁은 방이었지만 햇살이 잘 드는 창문이 하나 있었다. 나는 그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을 보며 미소 지었다. 낯선 곳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했다. 이곳에서는 아무도 나를 판단하지 않았고 아무도 나를 억압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나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었다. 나는 짐을 정리하며 잊고 지냈던 나의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보았다. 낡은 일기장, 빛바랜 사진첩, 그리고 남편이 죽기 전 선물해준 낡은 손목시계. 그 물건들을 보며 나는 한참 동안 추억에 잠겼다. 남편과 함께했던 행복했던 순간들, 아이들을 키우며 힘들었던 순간들, 그리고 나 혼자 쓸쓸히 보냈던 시간들. 모든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 중에서도 가장 내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은 남편의 사진이었다. 남편은 40대 후반의 젊은 나이에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나는 남편이 죽은 뒤 한동안 삶의 의미를 잃고 방황했다. 그러나 나는 곧 정신을 차려야 했다. 나에게는 아직 어린 두 아이가 있었다. 나는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남편을 위해 살아야 했다. 나는 남편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쉼없이 일했고, 아이들을 키우는 것에 내 모든 것을 바쳤다.
나는 남편의 사진을 보며 울음을 터뜨렸다. 나는 그동안 너무나도 외로웠고 힘들었다. 그러나 누구에게도 내색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강한 엄마가 되어야 했다. 나는 내 모든 것을 희생하며 아이들을 키웠건만 결국 돌아온 것은 그들의 외면이었다. 미수가 울지 마. 내 잘못 아니야. 너는 최선을 다했어. 숙자는 나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다. 그녀의 따뜻한 위로에 나는 더욱 서럽게 울었다. 나는 그동안 내가 얼마나 외롭게 싸워왔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녀에게 털어놓았다. 숙자는 아무 말 없이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녀의 따뜻한 눈빛과 위로의 말은 내게 큰 힘이 되었다. 숙자는 다음 날 내게 작은 선물을 건넸다. 그것은 바로 낡은 카메라였다. 미수가. 이거 네 선물이야. 네가 예전에 사진작가 되고 싶다고 그랬잖아. 이제는 너 자신을 위해 살아. 내 꿈을 다시 시작해. 나는 숙자의 말에 감동했다. 나는 그녀의 따뜻한 마음에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녀의 선물에 감사하며 카메라를 받았다. 낡은 카메라였지만 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다. 나는 그 카메라를 들고 조심스럽게 셔터를 눌렀다. 찰칵! 그 소리가 내 귓가에 울려 퍼질 때마다 나는 잊고 살았던 나의 꿈을 다시 떠올렸다. 나는 숙자의 도움으로 동네 사진 동아리에 가입했다. 동아리에는 나와 비슷한 연배의 할머니들과 젊은이들이 함께하고 있었다. 우리는 매주 모여 사진을 찍고 서로의 사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다. 나는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나도 즐거웠다. 그들은 나의 사진을 보며 칭찬해 주었고 나는 그들의 칭찬에 용기를 얻었다. 나는 사진을 찍으며 내 인생을 되돌아보았다. 나는 그동안 너무나도 바보같이 살아왔다. 나 자신을 위해 살아본 적이 없었다. 나는 그저 아이들의 성공을 위한 발판이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이제 나는 더 이상 발판이 아니었다. 나는 나 자신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우연히 길을 가다 한 남자를 만났다. 그는 내가 예전에 민준이네 집에서 만났던 이민호 작가였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반갑게 달려왔다. 미숙 씨, 여기서 만나다니 정말 반갑네요. 나는 그의 말에 놀라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나를 알아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나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다. 어떻게 저를 기억하세요? 그럼요. 미숙 씨의 사진은 정말 인상 깊었거든요. 혹시 시간 되시면 저와 차 한잔 하실까요? 나는 그의 제안에 흔쾌히 응했다. 우리는 근처 카페에 들어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나의 사진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나의 사진에서 삶의 희로애락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나의 사진이 특별하다고 했다. 나는 그의 칭찬에 감동했다. 나는 그동안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나는 그저 묵묵히 내 할 일만 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의 칭찬은 내게 큰 용기를 주었다. 그는 나에게 자신의 잡지에 사진을 실어달라고 제안했다. 나는 그의 제안에 망설이지 않고 응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라 사진작가 박미숙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나는 그와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우리는 함께 전국의 아름다운 풍경을 찍으러 다녔다. 나는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나도 즐거웠다. 나는 이민호 작가와 함께 일하며 많은 것을 배웠다. 나는 사진을 찍는 법을 배웠고 사진을 통해 나의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배웠다. 나는 그와 함께하는 동안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나 자신을 억누르고 살아왔는지 깨닫게 되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슬프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나는 행복했다. 나는 한동안 민준이와 지혜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았다. 그들은 내가 그들을 떠난 것에 대해 화가 났을 것이다. 혹은 내가 그들의 삶에서 사라져 주었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했을 수도 있다. 나는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었다. 나는 그들의 삶에서 사라졌지만 나의 삶은 다시 시작되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라 그냥 나 박미숙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숙자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준이와 지혜 그리고 손자 민수를 만났다. 그들은 내가 사는 동네까지 나를 찾아온 것이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미안함과 후회, 그리고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들은 이제야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깨달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나는 그들의 사과를 받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저 그들의 삶에서 조용히 사라지고 싶을 뿐이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민준이가 울먹이며 말했다.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괜찮아. 너희 잘못 아니야. 그냥 내가 너무 바보 같았을 뿐이야. 내 말에 민준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내가 이렇게 단호하게 나올 줄은 몰랐을 것이다. 그는 내가 그저 연약하고 순종적인 엄마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더 이상 연약하지도 순종적이지도 않았다. 나는 강해졌다. 나는 민준이와 지혜의 눈물을 보며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나는 이미 모든 감정을 소진해 버렸다. 그들의 미안함과 후회는 이제 와서 내게 아무 의미도 없었다. 나는 그들의 사과를 받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저 그들의 삶에서 조용히 사라지고 싶을 뿐이었다. 나는 그들을 향해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잘 살아, 건강하고? 나는 그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고 뒤돌아섰다. 나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울 힘조차 없었다. 나는 그저 조용히 걸었다. 늦은 오후의 햇살이 나의 등에 따뜻하게 쏟아졌다. 나는 그 햇살을 맞으며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어둠 속에 갇혀 살았는지 깨달았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어둠 속에 갇히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만의 빛을 찾아 나설 것이다. 나는 숙자의 집으로 돌아왔다. 숙자는 내가 힘들어할까봐 따뜻한 차를 끓여주었다. 나는 그녀의 따뜻한 차를 마시며 마음을 진정시켰다. 나는 그녀에게 내가 겪었던 모든 일들을 털어놓았다. 숙자는 아무 말 없이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녀는 그저 나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다. 그녀의 따뜻한 손길에 나는 비로소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다음 날, 나는 이민호 작가와 함께 잡지 전속 사진작가로 일하기 위해 서울로 향했다. 나는 낯선 도시의 풍경을 보며 설레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촌스러운 시골 할머니가 아니었다. 나는 사진작가 박미숙이었다. 나는 내 이름 석자를 걸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다. 이민호 작가는 나에게 자신의 스튜디오를 보여주었다. 스튜디오는 넓고 깨끗했다. 최신식 카메라와 조명 장비들이 가득했다. 나는 그곳에서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꿈꿔왔던 삶을 살게 될지 생각하며 가슴이 벅차올랐다. 이민호 작가는 내게 말했다. 미숙 씨. 미숙 씨의 사진은 정말 특별합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미숙 씨의 사진에는 삶의 희로애락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미숙 씨의 사진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고 싶습니다. 나는 그의 말에 눈물이 핑 돌았다. 나는 그동안 내가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는지 깨달았다. 그러나 이민호 작가는 나의 가치를 인정해 주었다. 그는 내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었다. 나는 그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하며 말했다. 고맙습니다. 작가님, 저도 작가님과 함께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고 싶습니다. 나는 그날부터 이민호 작가와 함께 일하기 시작했다. 나는 매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풍경을 보았다. 나는 사진을 찍으며 내 인생을 되돌아보았고 나의 꿈을 다시 키워나갔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슬프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나는 행복했다. 나는 이민호 작가와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나도 즐거웠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우연히 거리에서 내 딸 서연이를 만났다. 서연이는 낡은 옷을 입고 힘없이 걸어가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모습을 보자마자 가슴이 아팠다. 서연이는 내가 민준이의 학비를 대느라 대학 등록금을 마련해 주지 못해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공장에 취직했다. 나는 서연이를 보자마자 달려가 그녀를 껴안았다. 서연아. 엄마야! 왜 이렇게 힘없이 걸어다니니 어디 아프니? 서연이는 나를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렸다. 그녀는 한동안 울기만 했다. 나는 그녀의 울음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그동안 서연이에게 얼마나 무관심했는지 깨달았다. 나는 민준이에게만 모든 것을 쏟아부었고
서연이는 그동안 혼자서 외롭게 싸워왔다. 나는 서연이를 껴안고 한참 동안 울었다. 서연이는 내게 말했다. 엄마, 나 너무 힘들어. 공장 일이 너무 힘들어서. 나는 서연이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나는 서연이에게 말했다. 서연아, 이제 괜찮아. 엄마가 도와줄게. 이제는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엄마가 너의 꿈을 응원해 줄게. 나는 서연이를 내 집으로 데려왔다. 서연이는 내 집을 보고 놀랐다. 좁은 방이었지만 깨끗했고 사진들이 가득했다. 나는 서연이에게 내가 사진작가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었다. 서연이는 나의 이야기를 듣고 기뻐했다. 그녀는 나의 꿈을 응원해 주었다. 서연이는 나와 함께 살기로 했다. 우리는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는 서연이에게 내가 그동안 겪었던 모든 일들을 털어놓았다. 서연이는 나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울어주었다. 나는 그녀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나에게는 서연이가 있었다. 나는 서연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나는 서연이에게 용기를 주었고 서연이는 나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다. 우리는 함께 사진을 찍으러 다녔고 함께 여행을 떠났다. 나는 서연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나도 행복했다. 나는 이제야 비로소 내가 진짜 엄마가 된 것 같았다. 나는 한동안 민준이와 지혜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았다. 나는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었다. 나는 이제 나 자신을 찾았고 내 딸 서연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나는 이제야 비로소 내가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는 것을 느꼈다. 나는 매일 아침 일어나 거울을 보며 미소 지었다. 거울 속에는 쭈글쭈글한 얼굴에 희끗한 머리카락을 가진 낯선 할머니가 서 있었다. 그러나 그 할머니의 눈빛은 예전처럼 공허하지 않았다. 그 눈빛에는 희망과 열정이 가득했다. 나는 그 할머니에게 말했다. 미숙아, 잘했어. 너는 이제 행복할 자격이 있어. 서연이와 함께하는 삶은 내가 잊고 지냈던 행복을 되찾아 주었다. 서연이는 더 이상 어둡고 힘없는 아이가 아니었다. 그녀는 밝고 긍정적인 아이로 변해갔다. 나는 서연이에게 사진을 가르쳐 주었고 서연이는 나의 가르침을 따라 사진 찍는 것을 즐기기 시작했다. 우리는 함께 서울의 구석구석을 누비며 사진을 찍었다. 낡은 골목길, 오래된 서점, 그리고 북적이는 시장. 모든 것이 우리의 사진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얻었다. 나는 서연이와 함께하는 동안 내가 얼마나 외롭게 살았는지 깨달았다. 나는 그동안 민준이에게만 모든 것을 쏟아부었고 서연이에게는 무관심했다. 그러나 서연이는 나를 원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나를 이해하고 나를 사랑해 주었다. 나는 서연이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다. 나는 서연이에게 말했다. 서연아, 엄마가 미안해. 그동안 너에게 너무 무관심했어. 서연이는 나의 말에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엄마, 괜찮아. 나도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이제는 내가 엄마 곁에서 엄마를 지켜줄게. 서연이의 따뜻한 말에 나는 더욱 서럽게 울었다. 나는 그녀의 품에서 한참 동안 울었다. 나는 그동안 억누르고 살았던 모든 슬픔과 외로움을 쏟아냈다. 서연이는 아무 말 없이 나를 안아주었다. 그녀의 품은 따뜻했고 편안했다. 나는 그녀의 품에서 비로소 내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나는 서연이와 함께 살며 그녀의 꿈을 응원해 주었다. 서연이는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공장에 취직했지만 그녀의 꿈은 작가였다. 나는 그녀에게 글 쓰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그녀가 쓴 글을 읽으며 칭찬해 주었다. 서연이는 나의 칭찬에 용기를 얻어 더욱 열심히 글을 썼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공장 일로 힘들어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이민호 작가와 함께 잡지 표지 촬영을 하러 갔다. 촬영 장소는 서울의 한적한 시골 마을이었다. 나는 그곳에서 내가 자랐던 시골 마을을 떠올렸다. 나는 그곳에서 내가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는지 깨달았다.
나는 그곳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잃었는지도 깨달았다. 촬영을 마치고 나는 이민호 작가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는 그에게 내가 겪었던 모든 일들을 털어놓았다. 이민호 작가는 나의 이야기를 듣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 그는 내게 말했다. 미숙 씨. 미숙 씨의 사진이 왜 그렇게 특별한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미숙 씨의 사진에는 미숙 씨의 삶이 담겨 있네요. 미숙 씨의 사진은 미숙 씨의 인생입니다. 나는 그의 말에 감동했다. 나는 그동안 나의 사진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나의 일상을 담았을 뿐이었다. 그러나 이민호 작가는 나의 사진에서 나의 인생을 읽어주었다. 그는 나의 삶을 존중해주고 나의 아픔을 이해해 주었다. 나는 그의 따뜻한 마음에 눈물을 흘렸다. 나는 이민호 작가와 함께 일하며 새로운 세상을 경험했다. 나는 매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고 새로운 풍경을 보았다. 나는 사진을 찍으며 나의 삶을 되돌아보았고 나의 꿈을 다시 키워나갔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슬프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나는 행복했다. 그러다 문득 나는 민준이와 지혜가 걱정되었다. 그들은 내가 떠난 뒤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그들은 내가 그들을 떠난 것에 대해 화가 났을까? 나는 그들이 보고 싶었지만 전화 한 통 걸 용기가 나지 않았다. 나는 그들의 삶에 다시 침입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저 조용히 그들의 삶에서 사라지고 싶었다. 그러나 나의 바람과는 달리 민준이가 나를 찾아왔다. 그는 나의 집문을 두드렸다. 나는 그의 얼굴을 보자마자 놀랐다. 그는 예전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불안감이 가득했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렸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민준아,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민준이는 한참 동안 울기만 했다. 그러다 그는 나에게 말했다. 엄마, 저희가 이혼했어요. 나는 그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나는 그들이 이혼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들은 행복하게 사는 줄 알았다. 그러나 그들은 행복하지 않았다. 그들은 나를 떠나보낸 뒤 서로를 탓하며 싸우기 시작했다. 지혜는 민준이에게 당신 엄마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당신 엄마가 떠나고 나서야 나는 비로소 숨 쉴 것 같아 라고 말했다. 민준이는 지혜에게 당신은 엄마에게 너무했어. 당신 때문에 엄마가 떠난 거야 라고 말했다. 그들은 서로를 탓하며 싸우다 결국 이혼하게 되었다. 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아팠다. 나는 그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랐다. 그러나 그들은 행복하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를 탓하며 불행하게 살고 있었다.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민준아, 너희 잘못 아니야. 그냥 내가 너무 바보 같았을 뿐이야. 내 말에 민준이는 더욱 서럽게 울었다. 나는 그의 울음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그저 조용히 그의 등을 토닥여 주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의 삶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저 그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랄 뿐이었다. 나는 민준이에게 말했다. 민준아, 이제는 너희가 나 없이도 잘 살아야 해. 나는 이제 너희의 엄마가 아니라 그냥 박미숙이야. 나는 그의 말에 차갑게 대답했다. 그는 내 말에 충격을 받은 듯했다. 그는 내가 이렇게 단호하게 나올 줄은 몰랐을 것이다. 그는 내가 그저 연약하고 순종적인 엄마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더 이상 연약하지도 순종적이지도 않았다. 나는 강해졌다. 민준이의 이혼 소식은 내게 큰 충격이었다. 나는 그들이 행복하게 사는 줄 알았다. 그러나 그들은 행복하지 않았다. 그들은 나를 떠나보낸 뒤 서로를 탓하며 불행하게 살고 있었다. 나는 민준이의 눈물을 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렌터츠에 더 이상 그들의 삶에 관여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나는 그저 그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불행에서 벗어나 행복을 찾기를 바랄 뿐이었다. 나는 민준이에게 말했다. 민준아, 이제는 너희가 나 없이도 잘 살아야 해. 나는 이제 너희의 엄마가 아니라 그냥 박미숙이야. 내 말에 민준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내가 이렇게 단호하게 나올 줄은 몰랐을 것이다.
그는 내가 그저 연약하고 순종적인 엄마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더 이상 연약하지도 순종적이지도 않았다. 나는 강해졌다. 나는 민준이를 돌려보낸 뒤 서연이와 함께 따뜻한 차를 마셨다. 서연이는 나의 이야기를 듣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 그녀는 나에게 말했다. 엄마, 민준 오빠는 왜 그렇게 된 거야? 나는 서연이의 질문에 한숨을 내쉬었다. 엄마가 너무 바보 같았어. 민준이에게만 모든 것을 쏟아부었고 너에게는 무관심했지. 민준이는 엄마에게 너무 많은 것을 의지했어. 그래서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거야. 민준이의 불행은 모두 엄마 탓이야. 내 말에 서연이는 나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엄마? 괜찮아. 엄마 잘못 아니야. 민준 오빠도 이제는 스스로 일어서야 해. 엄마는 이제 나를 위해서, 그리고 엄마 자신을 위해서 살아야 해. 서연이의 따뜻한 말에 나는 감동했다. 나는 서연이의 말처럼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나는 이민호 작가와 함께 잡지 표지 촬영을 하러 갔다. 이번 촬영은 내가 직접 기획한 것이었다. 나는 내가 자랐던 시골 마을의 풍경을 잡지 표지에 담고 싶었다. 나는 이민호 작가에게 내가 찍고 싶은 사진에 대해 설명했다. 이민호 작가는 나의 아이디어에 감동하며 말했다. 미숙 씨. 미숙 씨의 아이디어는 정말 특별합니다. 미숙 씨의 사진에는 미숙 씨의 인생이 담겨 있습니다. 미숙 씨의 사진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해줄 것입니다. 나는 그의 칭찬에 용기를 얻어 더욱 열심히 촬영에 임했다. 나는 내가 자랐던 시골 마을의 풍경을 카메라에 담았다. 낡은 담벼락에 핀 들꽃, 새벽녘 안개가 자아간 들판, 그리고 늙은 할아버지의 주름진 얼굴. 모든 것이 나의 카메라 렌즈를 통해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만 같았다. 촬영을 마치고 나는 이민호 작가와 함께 저녁을 먹었다. 나는 그에게 나의 꿈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는 내가 직접 찍은 사진들을 모아 전시회를 열고 싶다고 말했다. 이민호 작가는 나의 꿈을 응원해 주었다. 그는 내게 말했다. 미숙 씨. 미숙 씨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미숙 씨의 사진은 그 어떤 사진보다도 아름답고 감동적입니다. 저는 미숙 씨의 전시회를 꼭 보러 갈 것입니다. 나는 그의 따뜻한 말에 감동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나에게는 나의 꿈을 응원해주는 서연이와 이민호 작가가 있었다. 나는 그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슬프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나는 행복했다. 나는 매일 아침 일어나 거울을 보며 미소 지었다. 거울 속에는 쭈글쭈글한 얼굴에 희끗한 머리카락을 가진 낯선 할머니가 서 있었다. 그러나 그 할머니의 눈빛은 예전처럼 공허하지 않았다. 그 눈빛에는 희망과 열정이 가득했다. 나는 그 할머니에게 말했다. 미숙아, 잘했어. 너는 이제 행복할 자격이 있어. 나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 한참 동안 멍하니 있었다. 20년 동안 나는 오로지 아이들을 위해 살았다. 그러나 이제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그 시작은 바로 낡은 카메라와 잊혀졌던 나의 꿈이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나는 나 자신을 찾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 나는 이민호 작가와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우리는 함께 전국의 아름다운 풍경을 찍으러 다녔다. 나는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나도 즐거웠다. 그는 나에게 용기를 주었고 나는 그의 용기를 받아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다. 민준이의 이혼 소식은 내게 큰 충격이었지만 동시에 나 자신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의 삶에 얽매여 불행해지지 않을 것이다. 나는 서연이와 함께 그리고 이민호 작가와 함께 나만의 삶을 살아갈 것이다. 나는 서연이에게 말했다. 서연아, 내 꿈은 뭐니? 서연이는 나의 질문에 잠시 망설였다. 엄마, 나는 작가가 되고 싶어. 나는 서연이의 말에 환하게 웃었다. 그래, 그럼 작가가 되어야지. 엄마가 너의 꿈을 응원해 줄게.
나는 서연이에게 글 쓰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그녀가 쓴 글을 읽으며 칭찬해 주었다. 서연이는 나의 칭찬에 용기를 얻어 더욱 열심히 글을 썼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공장일로 힘들어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나는 그런 서연이를 보며 행복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우연히 TV에서 민준이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는 한때 잘 나가던 대기업의 팀장이었지만, 이제는 작은 회사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피곤함과 불안감으로 가득했다. 나는 그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그러나 나는 그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나는 그가 스스로의 힘으로 불행에서 벗어나 행복을 찾기를 바랐다. 나는 이민호 작가와 함께 잡지 표지 촬영을 하러 갔다. 이번 촬영은 내가 직접 기획한 것이었다. 나는 내가 자랐던 시골 마을의 풍경을 잡지 표지에 담고 싶었다. 나는 이민호 작가에게 내가 찍고 싶은 사진에 대해 설명했다. 이민호 작가는 나의 아이디어에 감동하며 말했다. 미숙 씨. 미숙 씨의 아이디어는 정말 특별합니다. 미숙 씨의 사진에는 미숙 씨의 인생이 담겨 있습니다. 미숙 씨의 사진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해줄 것입니다. 나는 그의 칭찬에 용기를 얻어 더욱 열심히 촬영에 임했다. 나는 내가 자랐던 시골 마을의 풍경을 카메라에 담았다. 낡은 담벼락에 핀 들꽃, 새벽녘 안개가 자욱한 들판, 그리고 늙은 할아버지의 주름진 얼굴. 모든 것이 나의 카메라 렌즈를 통해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만 같았다. 촬영을 마치고 나는 이민호 작가와 함께 저녁을 먹었다. 나는 그에게 나의 꿈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는 내가 직접 찍은 사진들을 모아 전시회를 열고 싶다고 말했다. 이민호 작가는 나의 꿈을 응원해 주었다. 그는 내게 말했다. 미숙 씨, 미숙 씨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미숙 씨의 사진은 그 어떤 사진보다도 아름답고 감동적입니다. 저는 미숙 씨의 전시회를 꼭 보러 갈 것입니다. 나는 그의 따뜻한 말에 감동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나에게는 나의 꿈을 응원해주는 서연이와 이민호 작가가 있었다. 나는 그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슬프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나는 행복했다. 나는 매일 아침 일어나 거울을 보며 미소 지었다. 거울 속에는 쭈글쭈글한 얼굴에 희끗한 머리카락을 가진 낯선 할머니가 서 있었다. 그러나 그 할머니의 눈빛은 예전처럼 공허하지 않았다. 그 눈빛에는 희망과 열정이 가득했다. 나는 그 할머니에게 말했다. 미숙아, 잘했어. 너는 이제 행복할 자격이 있어. 나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 한참 동안 멍하니 있었다. 20년 동안 나는 오로지 아이들을 위해 살았다. 그러나 이제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심했댔다. 그 시작은 바로 낡은 카메라와 잊혀졌던 나의 꿈이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나는 나 자신을 찾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 나는 이민호 작가와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우리는 함께 전국의 아름다운 풍경을 찍으러 다녔다. 나는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나도 즐거웠다. 그는 나에게 용기를 주었고 나는 그의 용기를 받아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이민호 작가와 함께 잡지 표지 촬영을 하러 갔다. 이번 촬영은 내가 직접 기획한 것이었다. 나는 내가 자랐던 시골 마을의 풍경을 잡지 표지에 담고 싶었다. 나는 이민호 작가에게 내가 찍고 싶은 사진에 대해 설명했다. 이민호 작가는 나의 아이디어에 감동하며 말했다. 미숙 씨. 미숙 씨의 아이디어는 정말 특별합니다. 미숙 씨의 사진에는 미숙 씨의 인생이 담겨 있습니다. 미숙 씨의 사진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해줄 것입니다. 나는 그의 칭찬에 용기를 얻어 더욱 열심히 촬영에 임했다. 나는 내가 자랐던 시골 마을의 풍경을 카메라에 담았다. 낡은 담벼락에 빈 들꽃, 새벽녘 안개가 자욱한 들판, 그리고 늙은 할아버지의 주름진 얼굴, 모든 것이 나의 카메라 렌즈를 통해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만 같았다. 촬영을 마치고 나는 이민호 작가와 함께 저녁을 먹었다. 나는 그에게 나의 꿈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는 내가 직접 찍은 사진들을 모아 전시회를 열고 싶다고 말했다.
이민호 작가는 나의 꿈을 응원해 주었다. 그는 나에게 말했다. 미숙 씨. 미숙 씨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미숙 씨의 사진은 그 어떤 사진보다도 아름답고 감동적입니다. 저는 미숙 씨의 전시회를 꼭 보러 갈 것입니다. 나는 그의 따뜻한 말에 감동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내게는 나의 꿈을 응원해주는 서연이와 이민호 작가가 있었다. 나는 그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슬프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나는 행복했다. 나는 매일 아침 일어나 거울을 보며 미소 지었다. 거울 속에는 쭈글쭈글한 얼굴에 희끗한 머리카락을 가진 낯선 할머니가 서 있었다. 그러나 그 할머니의 눈빛은 예전처럼 공허하지 않았다. 그 눈빛에는 희망과 열정이 가득했다. 나는 그 할머니에게 말했다. 미숙아, 잘했어. 너는 이제 행복할 자격이 있어. 나의 사진 전시회 날이 다가왔다.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전시회장으로 향했다. 내가 찍은 사진들이 벽에 걸려 있는 것을 보고 나는 감동했다. 늙은 할아버지의 주름진 얼굴, 낡은 담벼락에 핀 들꽃, 새벽녘 안개가 자욱한 들판. 모든 사진이 나의 인생을 담고 있었다. 나는 그 사진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때 누군가 내 어깨를 토닥였다. 뒤를 돌아보니 서연이와 이민호 작가였다. 엄마, 정말 멋져요. 엄마의 사진은 그 어떤 사진보다도 아름다워요. 서연이는 나를 꼭 껴안으며 말했다. 나는 그녀의 따뜻한 품에서 한참 동안 울었다. 나는 이민호 작가에게 말했다. 고맙습니다. 작가님. 작가님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이민호 작가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미숙 씨. 미숙 씨는 스스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저는 그저 미숙 씨의 길을 조금 비춰주었을 뿐입니다. 나는 그의 따뜻한 말에 다시 한번 감동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나에게는 나의 꿈을 응원해주는 서연이와 이민호 작가가 있었다. 나는 그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슬프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나는 행복했다. 나는 전시회에 온 사람들에게 나의 사진에 대해 설명했다. 사람들은 나의 사진을 보며 감동했고 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었다. 나는 그들에게 내 인생을 이야기했고 나의 꿈을 이야기했다. 나는 그곳에서 내가 잊고 살았던 나의 가치를 되찾았다. 그러던 어느 날 전시회에 민준이가 찾아왔다. 그는 굳은 표정으로 나의 사진들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나는 그에게 다가갔다. 민준아, 왜 왔어? 민준이는 나의 말에 눈물을 터뜨렸다. 그는 한참 동안 울기만 했다. 나는 그의 울음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그저 조용히 그의 등을 토닥여 주었다. 민준이는 울음을 멈추고 내게 말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엄마에게 너무 못되게 굴었어요. 제가 엄마를 버렸어요. 나는 그의 말에 가슴이 아팠다. 그러나 나는 그를 용서했다. 나는 이미 그를 용서했다. 나는 그를 껴안으며 말했다. 민준아, 괜찮아. 엄마는 너를 용서했어. 이제는 너 자신을 용서해.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 민준이는 나의 말에 더욱 서럽게 울었다. 그는 나의 품에서 한참 동안 울었다. 나는 그의 울음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그저 조용히 그의 등을 토닥여 주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의 삶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저 그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랄 뿐이었다. 민준이는 나에게 말했다. 엄마, 저 다시 시작해 볼 거예요. 엄마처럼 저도 제 꿈을 찾아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엄마가 저에게 용기를 주셨어요. 나는 그의 말에 환하게 웃었다. 나는 그가 나의 삶을 보고 용기를 얻었다는 사실에 기뻤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민준아, 잘했어. 너는 충분히 할 수 있어. 엄마가 너의 꿈을 응원해 줄게. 나는 그날 이후 민준이와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내게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고 나는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나를 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나를 존경하고 나를 사랑했다. 나는 그런 민준이를 보며 행복했다.
나는 내 인생의 마지막을 행복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슬프지 않았다. 나는 나 자신을 찾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나는 내 인생의 마지막을 행복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라 그냥 박미숙이었다. 나는 매일 아침 일어나 거울을 보며 미소 지었다. 거울 속에는 쭈글쭈글한 얼굴에 희끗한 머리카락을 가진 낯선 할머니가 서 있었다. 그러나 그 할머니의 눈빛은 예전처럼 공허하지 않았다. 그 눈빛에는 희망과 열정이 가득했다. 나는 그 할머니에게 말했다. 미숙아, 잘했어. 너는 이제 행복할 자격이 있어. 나의 사진 전시회가 끝나고 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서연이는 나의 응원 덕분에 작은 출판사에 취직해 작가의 꿈을 키워나가고 있었고, 민준이는 자신의 힘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민준이는 더 이상 나에게 의지하지 않았다. 그는 이제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고 있었다. 나는 그런 민준이를 보며 행복했다. 나는 이민호 작가와 함께 전국의 아름다운 풍경을 찍으러 다녔다. 나는 사진을 찍으며 나의 삶을 되돌아보았고 나의 꿈을 다시 키워나갔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슬프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나는 행복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우연히 거리에서 지혜를 만났다. 그녀는 혼자서 카페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다가갔다. 지혜야, 오랜만이네. 지혜는 나를 보자마자 놀랐다. 그녀는 내가 이렇게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녀는 내게 미안한 듯 고개를 숙였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나는 그녀의 말을 끊었다. 괜찮아. 너희 잘못 아니야. 그냥 내가 너무 바보 같았을 뿐이야. 내 말에 지혜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한참 동안 울기만 했다. 나는 그녀의 울음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그저 조용히 그녀의 등을 토닥여 주었다. 지혜는 울음을 멈추고 내게 말했다. 어머님, 저 다시 시작해 볼 거예요. 저도 어머님처럼 제 꿈을 찾아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어머님이 저에게 용기를 주셨어요. 나는 그녀의 말에 환하게 웃었다. 나는 그녀가 나의 삶을 보고 용기를 얻었다는 사실에 기뻤다.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지혜야, 잘했어. 너는 충분히 할 수 있어. 엄마가 너의 꿈을 응원해 줄게. 나는 그날 이후 지혜와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녀는 내게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고 나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나를 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녀는 나를 존경하고 나를 사랑했다. 나는 그런 지혜를 보며 행복했다. 나는 내 인생의 마지막을 행복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슬프지 않았다. 나는 나 자신을 찾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나는 내 인생의 마지막을 행복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라 그냥 박미숙이었다. 나는 매일 아침 일어나 거울을 보며 미소 지었다. 거울 속에는 쭈글쭈글한 얼굴에 희끗한 머리카락을 가진 낯선 할머니가 서 있었다. 그러나 그 할머니의 눈빛은 예전처럼 공허하지 않았다. 그 눈빛에는 희망과 열정이 가득했다. 나는 그 할머니에게 말했다. 미숙아, 잘했어. 너는 이제 행복할 자격이 있어. 나는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는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셨다. 창밖에는 늦가을의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낙엽이 바람에 흩날리고 사람들은 저마다의 길을 걷고 있었다. 나는 그들의 모습에서 나의 모습을 보았다. 나는 이제 그들처럼 나만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었다. 나는 나 자신이었다. 나는 따뜻한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내 옆에는 낡은 필름 카메라가 놓여 있었다. 나는 그 카메라를 들고 조심스럽게 셔터를 눌렀다. 찰칵. 그 소리가 내 귓가에 울려 퍼질 때마다 나는 잊고 살았던 나를 다시 만나게 되는 것만 같았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나는 이제야 비로소 내가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는 것을 느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라 그냥 박미숙이었다. 나는 내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쓰고 있었다. 그 페이지에는 슬픔도 외로움도 없었다. 그 페이지에는 오직 행복과 희망만이 가득했다. 나는 내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쓰고 있었다.